네, 안녕하세요. 논주모연구소의 김상하 소장입니다. 옛날에는요, 진짜 저희 아버지 같은 세대에서는 보면은 온 동네에 박사가 진짜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고, 진짜 온 나라에서 박사가 몇 명 있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아주 옛날에 저 이승만 박사 이러면은 박사라는 그 하나 때문에 거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귀하디 귀한 존재처럼 막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형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라는 타이틀을 하나 거머쥐게 되면 그 직업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교수, 철밥통, 딱 교수 한 자리 차고 있으면 평생 직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명예와 이런 걸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데 들어가도 아주 고급 인력으로 대우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냥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한 100명 모인 김씨 종친회 가가지고 어이 김 박사 이러면은 한 2, 30명 이렇게 뒤 돌아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박사가 흔하디 흔한 이런 그 타이틀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박사 학위라는 것이 참 이 값어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2015년 9월 3일자인가요? 그 YTN 뉴스를 보니까 해마다 박사 학위 취득자가 몇 명씩 나오냐면 13,000여 명씩 나온답니다. 그 중에서도 8%가 그냥 백수로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학교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30 몇 프로인가? 하여튼 그렇게 정도가 이제 본인이 이제 학교로 취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중에 이제 60 몇 프로가 학교로 가고 싶은데 38%인가 이 정도가 실제로 학교로 취직을 한다는 거죠. 그 취직을 한다는 거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정년 트랙의 교수가 되는 게 목표인데, 정년 트랙 교수가 뭡니까? 정년 보장받는 교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그게 철밥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년 트랙 교수마저도 요즘에는 연구 실적 가져와라. 네? 그 다음에 강사들을 줄이게 되니까 그만큼 시강이라고 하죠. 그 시강이 이 교수들한테 주임 교수, 그 전임 교수들 또는 정년 트랙 교수들한테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강사들이 그만큼 또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리고 강사법 때문에 그 개정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2년 동안 시간 강사를 하게 되면 전임으로 이제 교체를 시켜줘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또 그게 부담이 되니까 그 다음 2년 재계약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거기다가 학생들은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지금 충청도 쪽에는 난리가 났다고 그런 소문도 들리던데, 그런 대학들은 이제 평가에서 미달이 돼가지고 이제 폐교되고 이런 학교들이 막 나오니까 박사 학위를 받아도 사실 진짜 시간 강사라도 하나 쥐어잡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전임이 되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정년을 보장받는 정년 트랙 교수가 되겠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 자리조차도 거의 외박들이 다 꿰차고 있다는 거죠. 예? 외박.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다 꿰차고,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이제 무더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옛날 같으면은 바로 수도권에 교수 자리 하나씩 다 꿰찼죠. 근데 지금은 지방대 꿰차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말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강사들 저기 전문대 같은 데 가면은 1시간 강의하는데 2만 원, 2만 5천 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 이제 한 내년부터인가요?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그 시간이 10,000원 된다라고 제가 들었나요? 만 원인가 하는데, 그것도 그거는 이제 하루에 몇 시간씩 할 수 있죠. 근데 시간 강사는 하루에 몇 시간 하지도 못하잖아요. 일주일에 기껏해야 몇 시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면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도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는 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소리 들었고, 그 다음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한다라는 소리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시간당 9만 원 정도 하면 할만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강 강사기 때문에 조금 더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TV에 출연하고 이런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특강 강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받죠. 뭐 한 15만 원 뭐 이렇게 받습니다. 시간당. 많이 받는 거예요. 저는 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사 학위를 뭐 사실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어디 강의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학교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비용도 크게 많지가 않다.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학위를 받고 학교를 가면 대부분 교수의 역할이 뭔가? 라고 하면 거의 100이면 100명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의는요,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조리학과에 강의를 하러 가는 사람이 학위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조리를 잘하면 되는 거지. 체육학과에 체육 강의를 하러 가는 사람이 학위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체육을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의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이 강하고, 물론 이제 실무가 아니라 완전히 학술적인 부분은 이제 공부를 좀 잘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게 좀 맞긴 맞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꼭 학위가 실력과 비례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력이 학위를 뛰어넘을 때는 실력이 뛰어넘는 사람이 가서 강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의에 필수적인 요소가 첫 번째가 뭐냐면 실력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조동아리, 이빨 까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이 자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하버드가 아니라 하버드 할아버지 대학을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전달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강의는 전달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강의라는 거는 뭐 굳이 뭐 박사가 해야 된다. 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당장 경영학과 가서 강의해라고 하면 할 자신이 있습니다. 경영학과 책 하나 사가지고 보는 거죠. 보고 열심히 딸딸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진짜 재미있는 현실에서의 세계하고 엮어가지고 이야기해주면 되거든요.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인데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이분이 신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신학의 조예가 깊은 서울대 교수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평가를 해놓은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 제가 정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문 기사에 뭐라고 그 교수님이 기고를 했냐면,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제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을 탁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너무 공감해 갔습니다. 그 목사님의 경우는 그 교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그 교회의 신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게 아니고,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드라마에 갖다 붙이고, 영화에 갖다 붙이고, 노래 가사에 갖다 붙이고, 옆집 아줌마의 어떤 일상생활에 갖다 붙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생활에 갖다 붙여서 재밌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달력이 좋아서 목사님의 설교가 뭐 은혜롭다, 뭐 영성이 뭐 내가 풍부해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인들이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반대로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할 때 그 성경 구절을 굉장히 이렇게 분석적으로 들어가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아는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저는 좋아요. 뭐 저는 지금은 교회는 안 가지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부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학부생들이 알아봐야 뭘 얼마나 뭐 많이 알겠습니까? 전달력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수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강의로만 생각을 하신다면, 그 강의로만 생각하신다면 전달력이 좋은 사람이 강의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교수라는 직업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강의를 잘하기 이전에 연구력이 있어야 돼요. 그 강의 자료를 잘 만드는 사람이어야 된다. 남이 써놓은 책을 그대로 여기에서 녹음기처럼 그냥 책을 읽고 읊어서 전달만 잘해도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강의를 잘하는 교수는 어떤 교수냐면 남이 써놓은 책은 기본이고 거기에 자기가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을 엎어서 그 그 교재의 내용을 더 충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연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강의 전담 교수와 연구 전담 교수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조금 굳이 그렇게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결합을 시킨 거나 아니면은 강의와 연구력을 동시에 이 교수가 섭렵을 하게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한데 굳이 그거를 분리시켜 가지고 너는 강의만 해라, 너는 연구만 해라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교수님들은 기본적으로 강의는 잘해야 되고 전달력 좋아야 되고 그건 뭐 기본인 거고 그 이전에 연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논문을 자기가 잘 써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는 그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논문을 빨리 읽어야 돼요. 논문을 빨리 읽기 위해서는 논문의 체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문의 어떤 구조적인 형식이나 구조적인 체계를 정확하게 알면 논문을 빨리 읽게 됩니다. 남이 써놓은 논문을 빨리 읽게 되죠. 이런 패턴의 논문, 저런 패턴의 논문, 이런 패턴의 논문들을 빨리 읽고 그것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자기가 전공하는 학문,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학문에 대한 새로운 방향들을 막 찾게 되고 새로운 관점들과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막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들을 본인이 쓴 교재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수님들이 쓴 교재의 이론적인 바탕 위에 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이론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설명으로 전달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제가 웃긴 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유머 감각이라든지 코미디 뭐 전략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 학생들이 정말 그 강의 시간을 뭐 50분이든 1시간이든 뭐 2시간이든 그 강의 시간을 정말 지겹지 않게 즐겁게 막 웃으면서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끔 되는 거죠. 아울러 그 교수님은 강의도 하면서 연구력도 좋아지니까 자기 연구 실적도 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 교수님들은 뭐 제가 대부분이라 하면 또 욕들은 먹겠지만 강의 위주로 하려고 하고 연구는 골치가 아프니까 연구실에 있는 그 학생들 또는 뭐 조교들 뭐 석박사들한테 자꾸 시키려고 하는 이런 교수님들이 일부라고 말씀드려요. 일부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교수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한참 이제 뭐 석박사 과정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취업을 학교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취업을 학교로 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거예요. 강의하고 싶냐 이거예요. 근데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석박사 과정에서 뭘 해야 되냐면 근본적으로 연구력을 키워야 됩니다. 연구력을 키워서 본인이 연구에 대한 컨텐츠가 굉장히 많으면 강의력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냥 약간 유머 감각만 더 키우면 그거는 뭐 아주 훌륭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석박사 과정을 보내셔야 돼요. 그냥 내가 오로지 학교 가서 강의만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연구력이 있는 교수는 절대 학교에서 안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연구 실적이 우선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수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 가장 좋은 건 뭐냐? 줄이죠, 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는 뭐냐? 영어일 것 같아요. 연구 실적입니다. 세 번째가 영어죠. 뭐 그래서 외박들은 영어로 강의가 되니까 영어로 논문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영어보다 더 센 게 뭐냐면 연구 실적입니다. 연구 실적 강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뭐 이렇게 줄 있는 사람이죠. 이게 바꿔야 됩니다. 줄이 없어져야 되죠. 네, 줄이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직도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위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구 실력을 키우는데 좀 집중을 하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13,000여 명의 박사들이 배출이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60몇 프로가 학교로 취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38% 정도가 학교를 실제 취업을 하는데 대부분 다 아마 뭐 시간 강사 뭐 이럴 겁니다. 뭐 비정년 트랙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부분에서 실력을 키워야 여러분들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정말 그 좁디 좁은 그 교수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